위례에도 보면은 단지 세대수이 모여있는 곳에 워낙 지역이 크다 보니까 트렌 라인으로 있는 중심상권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 약 한 7,000세대 이상 세대가 모인 곳에 중심상권으로 항아리 상권들을 같이 만들어 놨거든요. 도시계획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 상권들에 대해서 먼저 오늘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고 실제 어떻게 가격 형성이 됐고 상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하나씩 보여드리면은 여러분들의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월세고수TV의 최영식입니다. 네, 오늘은 위례 신도시 답사를 다녀왔는데요. 네네. 위례 신도시에 대해 전반적인 것부터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네네. 상권에 미치는 중요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위례 신도시 저희가 한번 기획적으로 갔다 온 이유가 그동안 언론에 보면은 위례 신도시 상가들이 많이 어렵다. 그리고 공실의 무덤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아서 실제로 그런지, 그리고 저희가 위례 신도시 초반에 예전에 제가 이제 이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도 초반부터 좀 가봤던 적이 있었는데 상가 분양가들이 좀 높았던 게 우려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또 여기가 상권이 되게 좋아질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 살펴볼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위례 신도시는 사실 좀 특이해요. 서울 송파구 장지동 거여동 일부, 그 다음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복정동 일부, 그 다음에 하남시 하감동 일대 이제 전반적으로 3개의 행정구역이 겹쳐진 곳에 2기 신도시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위례 신도시 초반에는 그 강남권 유일 신도시다 그래서 되게 인기도 많았고 현재도 되게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가 43,000세대 계획세대로 이루어져 있고 205만 평 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계획 인구는 13만 명인데 판교나 광교 신도시 대비해보면 면적은 작은데 계획 세대수나 인구는 거의 10,000세대 가까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좁은 땅에 많은 인구들이 모여 있다 보니 상권에는 되게 좋을 여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가장 중심 상권으로 트램 라인으로 해가지고 트램이 들어서고 양쪽으로 카페형 연도형 상가로 되게 길게 운영이 된 계획이 돼 있었고 이 도시계획에 맞춰서 상가들도 공급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 상가의 문제는 위례 신도시는 교통계획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은 게 가장 크게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2007년에 계획된 위례 신사선 그리고 2008년에 계획된 위례 과천선, 그러니까 10년 이상 정체되고 아직 착공도 못했죠. 그리고 위례 상권의 가장 핵심인 트램 역시도 굉장히 오랫동안 기간이 지연이 되고 이제서야 2021년 11월에 이제 시공 입찰을 했고 그리고 빨라야 25년 정도에 이제 완공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권에 좀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현재 그 중심으로 상권을 만들었던 트램 라인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힘들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현장 가보면서 놀랬던 거는 오늘 첫 시간 제가 위례 상권을 두 개의 시간으로 나눴는데 오늘 첫 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심 상권이 아니라 여기에 또 위례에도 보면은 단지 세대수이 모여 있는 곳에 워낙 지역이 크다 보니까 트렌 라인으로 있는 중심 상권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 약 한 7,000세대 이상 세대가 모인 곳에 중심 상권으로 항아리 상권들을 같이 만들어 놨거든요. 도시계획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 상권들에 대해서 먼저 오늘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고 실제 어떻게 가격 형성이 됐고 상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하나씩 보여드리면은 여러분들의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위례 신도시는 주거 신도시로 강남권 신도시라는 이유로 관심이 많았던 곳인데요. 네네. 이곳 아파트와 오피스텔 현황과 시세가 궁금한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파트 및 이제 단독주택, 상가주택, 그리고 오피스텔까지 해서 총 43,000세대가 계획세대라고 그랬어요. 아파트는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거의 뭐 위치에 따라서 역세권이냐 아니냐, 향후에 여기 들어설 곳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가격이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 30평대 기준으로 좀 낮은, 좀 약간 위치가 좀 외진돼 있거나 한 단지들은 한 14억대 정도. 그 다음에 역세권 바로 앞에 번화가 중심의 위치가 좋은 데들은 20억에 21억까지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단지별로 시세들이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뭐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는 그 단지의 특성에 따라서 가격이 안정화된
부분도 없잖아 있어 보이고요. 또 되게 특이했던 거는 여기에 오피스텔들이 좀 많이 이제 그 트램 라인을 따라서 그리고 역세권 주변으로 해가지고 오피스텔들이 공급이 돼 있는데 오피스텔도 저희가 그 2, 3억 수도권 2, 3억대 아파트 오피스텔 우리가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잖아요. 다른 지역과 유사하게 원룸 같은 경우는 분양가에서 크게 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2억 초중반대 형성돼 있던 걸 볼 수가 있었고요. 대신 이제 면적이 큰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20평대 아파트 가까운 오피스텔들은 아파트 가격의 거의 80%에 육박하게 20평대 사이즈의 가격으로 보면 10억대 정도까지도 형성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파트와 오피스텔 시세들도 강남권 신도시답게 가격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1편은 위례 신도시 상권 답사 중에 위례의 대표적인 학원가 및 항아리 상권을 주제로 준비했는데요. 네네. 위례 신도시 하면 공실상가가 많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네네. 막상 가서 보니 상권의 상황이 좋아 보였거든요. 네. 이곳 상가에 대한 시세와 상황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예, 특히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항아리 상권, 학원가 상권 같은 경우는 제가 현장 그 트램 라인의 중심 상권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오히려 가격이 더 잘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격이 잘 형성된 데들 한번 지도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북일에 이제 최근에 이제 입주가 가장 늦게 시작이 된 북일의 상권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위례 신도시 전반 중에서도 이 북일의 상권이 입주가 가장 늦은 지역이에요. 가장 늦은 지역인데 여기에는 가천대 길병원, 종합병원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가장 늦어진 상권에도 불구하고 상가가 그렇게 형성이 상가가 많지가 않아요. 이렇게 아파트 단지 한 7,000세대 정도 되는 지역에 중심의 상권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 이제 상가들을 보면은 임대료가 대략 한 1층 기준으로 전용평당 한 30만 원대 그리고 그 학원가나 병원 이런 게 잘 형성된 걸 볼 수가 있었고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직 여기는 상권이 만들어지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파트들이 먼저 입주하다 보니까 아파트들의 인프라가 또 왜냐하면 중심상권까지 가는 데까지 거리가 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그 상가들이 좀 약간 가두리 같은 성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상권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생각보다는 좀 매력적으로 우리가 좀 다가왔는데 딱 그냥 근생시설만큼 볼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학원가 상권입니다. 학원가 상권도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약 한 8,000세대 가까운 아파트 단지들이 모여 있는데 여기에 중심으로 딱 상권이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학교도 바로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뭐 롯데캐슬이나 호반 베르디움, 플로리체 이런 아파트들에서 지금 여기 중심 상권까지의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학원가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보면 여기에 또 재밌는 거는 이 중심 학원가 상권 주변으로 스타필드가 들어와 있는데 오히려 스타필드의 위치가 아파트들보다 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스타필드보다 이 중심 상가들이 더 잘 되고 있고 상권의 가격도 상가의 가격들도 되게 잘 형성된 걸 볼 수가 있었는데 실제 제가 이쪽 상가들을 가보니까 임대료도 지금 제가 사례를 보니 현재 형성되어 있는 가격들을 보니까 1층 기준으로 전용 면적 13.79평짜리가 5천에 350만 원. 그 다음에 학원가 상권도 전용 면적 30평대 되는 것들이 한 200에서 300 사이 임대료. 그리고 학원가들이 되게 잘 형성된 걸 볼 수가 있었거든요. 공실률도 되게 낮았던 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원가 상권들이 오히려 중심 상권보다 더 괜찮은, 사실은 이건 좀 이례적인 일인데 이게 여러 가지 겹쳐 있겠죠. 트램 라인이 형성 안 된 거, 그 다음에 코로나19 영향 이런 것들이 중심 상권보다는 이 주변 세대들한테 더 이익이 간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코로나가 해소되고 그 다음에 이 지하철이 갖춰지고 트램이 갖춰지는 시점에 가면 중앙 상권이 더 좋아지겠지만 현재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곳 위례 상권의 실제 매물 중에서 투자할 만한 물건이 있다면 그 사례로 수익률이 어떤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사실 현장을 보면서 그 학원가 상권 같은 경우는 이미 분양이 한참 전에 됐었고 다 형성이 잘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매매가 매물 나온 것들을 보니까 수익률이 막 3% 이하의 상층부도 심지어 3% 이하의 매매가 나와 있고 막 이래요.
그런데 신규 상가는 이제 부기래 같은 게 이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규 상가에 갔더니 실제 매물이 괜찮은 매물들이 있더라고요. 현장을 좀 많이 돌아다녔었거든요. 저희가 어제 현장을 가서. 근데 지금 하나 매물 괜찮았던 거, 임대도 맞춰져 있고, 그래도 수익률이 괜찮은 매물 하나 확인했던 게, 병원 및 체육시설들이 그래도 입점했던 상가예요. 거기에 5층 상가인데, 여기에 체육시설이 들어와 있는 건데, 월세는 5천에 300만 원, 전용 면적은 32평짜리 물건이었습니다. 매매가는 7억 7,110만 원이었고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대출이 3억 5천 정도 우리 현재 나오게 되더라고요. 금리는 3.3% 정도, 이 금리까지도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랬을 때 취득세가 3,547만 600원, 4.6%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실투자금은 4억 600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데 월세를 이제 300만 원이니까 3,600만 원이 연소득이죠. 그리고 3.3, 3억 5천에 대한 3.3% 이자가 나가게 되면 1,155만 원 빠지고 2,445만 원이 되는데 내 순수 금액 대비 수익률로 보면 한 6% 정도 수익률, 그 다음에 대출 없이 5% 정도 수익률이다 보니까 위례에서는 이 정도 수익률이면 되게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매물로 간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투자성도 괜찮은 매물로 보여서 이 물건 한번 투자 수익률을 체크해 봤습니다. 네, 다음 위례신도시 2편 강의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